가족 저녁 식사에서 엄마가 $2,200만 달러는 여동생 거야. 넌 받을 자격 없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 칼은 고기 썰기용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목덜미를 스치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나는 아직 그런 놈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함께했다. 가족의 유대를 강조하는 엄마의 철칙이었다. 아버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우리 셋엄마, 나, 그리고 여동생 지은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 나는 장남으로서 회사에서부터 집까지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는 나날들, 지은이는 대학생 신세로 자유롭게 놀아다녔고 엄마는 그저 황후처럼 군림했다. 오늘도 평소처럼 시작됐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 반찬들이 차려진 식탁.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엄마의 눈빛이 이상했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 지은이가 웃으며 물었다. 그 미소가 날카로웠다. 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렇지.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밤새웠어. 엄마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았다.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민준아, 너도 알겠지만. 아버지의 유산 분배가 곧 결정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유산. 아버지의 회사 주식과 해외 자산, 총 $2,200만 달러. 그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다. 엄마, 그건 변호사 선생님이 처리하신다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끼어들었다. 결정됐어. 지은이 거야. 넌 받을 자격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날아왔다. 식탁이 얼어붙었다. 지은이가 코를 훌쩍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미안. 엄마가 그렇게 하시래.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내가 왜?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키워온 사람이었다. 지은이는, 그녀는, 그날의 기억이 스쳤다.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지은이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도망쳤던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걸 대신 떠맡았다. 경찰서, 재판, 사회적 낙인. 오빠가 형제로서 도와줘야지.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회사 입사조차 어려웠고 지금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그건 공정하지 않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의 눈이 번뜩였다. 공정. 내가 그랬잖아. 지은이를 망치게 할 순 없어.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지은이가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봤다. 오빠, 아직도 그 일로 원망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엉망.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버렸다. 결혼, 연애, 꿈. 다 포기했다. 그런데 이게 보답인가? 밤이 깊어지자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켰다. 은행 계좌, 회사 문서,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2,200만 달러.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 나의 복수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쏟아졌다. 강남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처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시작할게. 그날부터 내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겉으로는 여전한 장남, 속으로는 그림자. 회사에서 지은이의 학비를 대주고 엄마의 쇼핑을 따라다니며 웃었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지은이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는 단순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SNS를 뒤지니 사치스러운 파티 사진들. 명품 가방, 해외여행. 돈이 어디서 나지? 엄마의 카드. 아니, 더 깊었다. 지은이는 클럽에서 스폰서를 만났다. 그중 한 명, 유명한 재벌 2세. 그는 지은이를 애완동물처럼 다뤘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사진, 채팅 로그, 은밀한 녹음. 한 달 후, 또 다른 가족 모임. 이번엔 엄마의 생일 파티. 초대 손님들 사이에서 지은이가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민준아, 왜 그렇게 멀어? 엄마가 물었다. 아, 그냥. 피곤해서. 나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익명 이메일로 그 재벌 2세에게 지은이의 과거 그 사고를 보냈다. 당신의 파트너가 살인자예요. 첨부된 증거.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재벌 2세 스캔들로 파국. 지은이는 울며 엄마에게 달려왔다. 오빠, 너 아니야? 왜 그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데. 복수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엄마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지은이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를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 어둠 속에서 진짜 내가 깨어나는 걸 느꼈다. 시간이 흘렀다. 2달 뒤 지은이는 그 스캔들 후에 더 조용해졌다. 대학을 휴학하고 집에 틀어박혔다. 엄마는 그녀를 달래느라 바빴다. 지은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해결.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은 아직 분배되지 않았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민준 씨, 유언장 검토 중입니다. 특별조항이. 유나는 전화를 끊고 파일을 열었다. 아버지의 유언장. 그 안에는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 민준아, 내가 지은이를 보호한 건 알지만 진실을 알 때가 왔어. 그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지은이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혹당한 거야. 유혹.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는 조사했다. 지은이가 사고 당일 클럽에서 만난 남자, 바로 그 재벌 2세의 친구가 그녀를 약으로 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차를 몰고 나왔다. 사고는 그들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나는 모르고 대신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지은이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엄마도 알았다. 왜? 아버지의 죽음 직전 엄마가 병원에서 속삭이던 대화. 녹음된 파일이 있었다. 여보, 민준이가 알아버리면 지은이를 잃을 거야. 엄마는 진실을 숨겼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저장했다. 이제 복수의 대상이 둘로 늘었다. 회사에서 나는 더 바빴다. 아버지의 중소기업, 한성전자. 나는 CEO로서 매출을 2배로 키웠다. 하지만 지은이의 휴학으로 그녀의 스폰서 돈줄이 끊겼다.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민준아, 회사 자금 좀. 지은이 치료비로. 치료비. 정신과? 나는 웃으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 돈은 추적됐다. 지은이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증거. 이번엔 정치인 아들. 나는 다시 익명으로 보냈다. 그녀의 과거를 아시나요? 스캔들이 터지자 지은이는 무너졌다. 오빠, 제발. 그만해. 그녀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눈물이 흘렀다. 나도 피해자야. 그때 그 남자들이.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알아. 하지만 왜 나한테만?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시켰어. 사고 후에 오빠를 희생시키라고.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엄마. 왜? 지은이는 속삭였다. 엄마는 지은이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 장녀로서, 집안의 꽃으로. 오빠는 그냥 도구였어.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가히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날 밤 나는 엄마의 사무실을 뒤졌다. 금고 안, 오래된 편지 뭉치. 아버지의 자살 유서라니. 사고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살했다. 이유. 엄마의 외도. 그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연인을 도왔다. 그리고 그 연인. 바로 지은이의 스폰서 중 하나였다. 모든 게 연결됐다. 배신의 그물.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쌓였다. 다음 날 엄마가 나를 불렀다. 민준아, 유산 분배를 재고해봐. 지은이가 불쌍해.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 나도 불쌍한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죽음. 기억나세요? 엄마가 떨었다. 그건 사고였어. 나는 파일을 보여주었다. 자살 유서.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민준아, 이건. 복수는 가속됐다. 나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다. 엄마의 횡령 증거가 있습니다. 기사들은 충격받았다. 엄마는 부인했다. 민준이 미쳤어. 그는 과거 범죄자야. 지은이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오빠가 날 해치려 해요. 식구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나는 웃었다. 증거가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이가 속삭였다. 오빠, 엄마를 용서해. 나처럼. 나는 주저했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피해자. 아니, 모두가 가해자였다. 나조차도. 이사회 후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한성전자, 내부 횡령 스캔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라는 진단. 지은이는 집을 나갔다. 오빠, 난 이제 끝났어. 그녀의 메시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서울의 장마철, 내 마음처럼 축축했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복수는 고독한 일이었다. 다음 타겟, 엄마의 연인. 그의 이름은 박 사장, 경쟁회사 CEO. 나는 그를 만났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김민준 씨. 한성전자. 그는 웃었다. 무슨 일로?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아니, 우리 엄마와의 일. 기억하세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게 나는 녹음을 틀었다. 과거 통화. 여보, 돈 더 보내. 지은이 대학비로. 그는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선택하세요. 엄마를 버리거나 모든 걸 잃거나. 그는 거래를 제안했다. 회사 합병. 내가 CEO가 돼. 대신 이 일은 묻자. 나는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지은이 과거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뉴스에 또 터졌다. 박 사장, 과거 스캔들 폭로 후 그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저주했다. 너 같은 놈의 지옥 갈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그만해.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 죽었다.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녀의 시신. 자살. 유서.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이 집안은 썩었어. 나는 무너졌다. 복수.
이게. 지은이가 울었다. 오빠 탓이야. 내가 시작했어. 그 순간 후회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유언장 재검토. 변호사가 말했다. 김민준 씨, 아버지의 특별 조항. 당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받아요. 조건은 가족 보호. 나는 웃었다. 지은이를. 그녀는 이제 적이었다. 나는 돈을 썼다. 사설 탐정 고용. 지은이의 행적 추적. 그녀는 도쿄로 도망쳤다. 새 연인과 함께. 재벌 3세. 나는 비행기 탑승. 나리타 공항. 그녀를 기다렸다. 오빠. 왜 여기? 지은이가 놀랐다. 나는 미소 지었다. 반가워. 새삼. 그녀가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잡았다. 진실을 말해. 왜 나한테만? 그녀가 울었다.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어. 외도로. 그리고 난 그걸 알았어. 그래서 오빠를 희생시켰어. 미안해. 트위스트였다. 지은이도 알았다. 그녀는 공범이었다. 나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돈은 내 거야. 그녀가 물었다. 오빠,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쿄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성전자 CEO. 주가는 회복됐고 언론은 나를 부활의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엄마의 장례식에서 지은이는 오지 않았다. 그녀의 메시지, 오빠, 용서할 수 없어. 너 때문에 엄마가 나는 삭제했다. 이제 돈이 있었다. 2200만 달러. 그 돈으로 나는 복수를 완성했다. 먼저 지은이의 새 연인. 나는 그를 만났다. 도쿄에서 돌아온 후 그의 회사에 투자 제안. 합병하자. 그는 웃었다. 김 CEO, 영광이야. 하지만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 그의 과거 마약, 뇌물들 폭로하는 트리거. 뉴스가 터졌다. 재벌 3세, 법정 구속. 지은이는 다시 무너졌다. 그녀가 전화했다. 오빠, 제발. 임신했어. 그의 아빠가. 임신. 나는 멈칫했다. 복수인가, 보호인가? 내가 키울게. 그녀가 울었다. 왜? 나 싫어하면서. 혈육이니까.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탐정을 보냈다. 아이의 DNA 테스트. 지은이의 거짓. 아이는 그 연인의 것이었다. 하지만 티스트. DNA 결과 내 것. 불가능. 10년 전 사고 후 지은이와의 그 밤 술에 취한 우리. 기억나지 않았다. 오빠, 그때 난 강간당한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이는 내 동생. 아니, 조카. 아니, 내 아이.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가 숨겼어.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나는 토했다. 모든 게 뒤집혔다. 복수. 나는 괴물이 됐다. 이사회에서 나는 사임했다. 이 회사는 지은이의 거야. 이사들이 반발했다. 왜요? 당신이 키웠는데.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마지막 복수. 지은이를 회사가 삼키게. 그녀가 CEO가 된 후 내부 고발. 그녀의 모든 비밀 사고, 외도, 모든 것. 지은이가 사무실로 왔다. 오빠, 고마워. 이제 나 차례야. 나는 문을 잠갔다. 그래. 하지만 알아?
이 회사는 함정일 수 있어. 그녀가 웃었다. 오빠처럼 우리는 대치했다. 칼날 같은 긴장. 오빠, 우리.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시작했으니까. 지은이가 CEO가 된 지 한 달 회사는 번창했다. 그녀의 카리스마. 미디어는 그녀를 저전사라 불렀다. 나는 그림자로 물러났다. 하지만 지켜봤다. 그녀의 임신, 복부가 부풀었다. 내 아이. 나는 병원에 갔다. DNA 재확인. 긍정. 그 밤, 지은이가 찾아왔다. 오빠, 아이 이름 지을까? 민준이처럼 나는 안아주었다. 그래.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익명 고발. 한성전자 신임 CEO, 과거 살인 미수 증거가 쏟아졌다. 지은이는 체포됐다. 오빠. 너, 그녀의 눈에 절망.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실이야. 경찰서에서 그녀가 말했다. 아이, 지켜줘. 나는 약속했다. 재판.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지은이는 무죄. 내가 대신했어? 판사가 물었다. 왜? 형제의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는 다시 감옥으로. 트위스트, 재판 중 엄마의 연인이 증언. 김 부인은 모든 걸 꾸몄다. 민준이 무죄, 엄마의 유령이 돌아왔다.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다. 지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아버지를 희생. 지은이가 풀려났다. 오빠, 왜 날 구해? 나는 웃었다. 혈육이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녀가 울었다.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끝. 아니. 아이가 태어났다. 병실에서 지은이가 속삭였다. 오빠, 이 아이 내 거 아니야. 엄마의 마지막 속임수. DNA 조작. 아이는 그 연인의 것. 나는 무너졌다. 결말, 나는 회사를 버리고 떠났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지은이는 CEO로 남았지만 영원한 죄책감. 복수. 승리인가 패배인가? 독자는 판단할 일. 나는 창밖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가족이야. 제주도의 파도 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았다. 작은 오두막, 바다를 마주한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뉴스에서 지은이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가족의 희생 덕분에 여기 있어요. 오빠, 어딘가에서 지켜봐줘. 그녀의 미소는 예전 같지 않았다. 눈가에 주름이 새겨졌다. 아이는 이제 1살. 그녀의 팔에 안겨 웃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혈육이라는 환상.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의 기록. 처음엔 분노였다. 2200만 달러. 그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돈은 더 큰 사슬이었다. 엄마의 죽음, 아버지의 자살, 지은이의 눈물. 모든 게 내 손에 묻었다. 나는 괴물인가? 펜이 떨렸다.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지은이의 필체. 오빠, 회사 망했어. 스캔들 때문에. 이제 나도. 끝. 나는 비행기 타고 서울로. 그녀의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다. 지은이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약병 옆. 오빠. 미안. 나는 그녀를 안고 병원으로. 깨어난 그녀가 말했다. 아이, 데려가. 내가 키워. 나는 거절했다. 아니. 함께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작은 회사, 새 이름으로.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밤마다 그녀가 속삭였다. 오빠, 아직도 원망해. 나는 대답했다. 항상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안의 영원한 그림자였다. 독자여, 누가 옳았을까? 나, 지은이, 엄마, 아니면 이 썩은 가족 전체? 논쟁하라.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